넌 잘났어. 너가 태어날 때 1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태어난 걸 생각해봐. 때때로 인생이 힘들 때, 자기 You are 스스로한테 so 자신이 stupid. 없을 때, Stupid. 주변에 좀 짓궂은 친구들은 이렇게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넌 잘났어. 너가 태어날 때 1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태어난 걸 생각해봐.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태어났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해보신 분이라면 알 겁니다. 경쟁이란 게, 특히 목숨을 걸고 하는 경쟁이란 게 얼마나 치열한 건지요. 그리고 치킨을 뜯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1등을 하기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운빨이 작용하는지도 다들 아시겠죠? 배그에서 1대1대1대 방식의 솔로 게임이랑 팀전이 얼마나 느낌이 다른지 해보신 분이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포들끼리도 팀전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수컷과 암컷은 굉장히 다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정자를 만들어서 번식하는 종들의 수컷은 자신의 정자를 최대한 많은 암컷에게 주려고 하겠죠. 반대로 암컷은 최대한 양질의 정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끼리의 경쟁은 정말 피를 튀깁니다. 실제로 피를 튀기죠. 근데 이 경쟁이 세포 수준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경쟁은 모든 정자가 하나의 난자를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하나의 정자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시나리오죠. 이때 승리한 정자는 자신의 핵을 난자에게 전달하게 되고, 난자에 있던 난자의 핵과 정자의 핵이 만나서 하나의 개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생물학자들이 살펴본 결과 생물학적으로 분명 난자랑 결합할 능력이 없는 세포들이 실제로 많이 있대요. 1998년 미크론이라는 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리터리나라고 부르는 그러한 종들의 고둥에서 파라스펌은 이유스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유스펌, 파라스펌 이게 뭐냐? 이유라는 접두사는 흔히 진짜의 또는 뭐 좋은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접두사로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유스펌이라고 하면은 진짜 정자, 좋은 정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정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라스펌은 파라라는 접두사가, 오버워치의 파라? Nope. 파라라는 접두사가 반대의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과학에서 많이 쓰이죠? 화학에서도 많이 쓰이고. 근데 파라스펌이라고 하면 반대되는 정자라는 건데 뭐에 반대될까요? 방금 나왔던 이유스펌에 반대되는 정자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유스펌은 진짜 정자, 파라스펌은 가짜 정자,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가짜 정자냐? 생물학적으로 난자와 결합해서 개체를 이룰 수 있는 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1등 해도 어차피 핵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아니 그러면 어차피 1등 해도 의미가 없는 이런 정자를 굳이 왜 만들었냐 라고 의문을 갖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결국엔 이 논문에서의 결론은 이 파라스펌은 어떤 일종의 캐리어 역할을 해서 주변의 이유 스पर्m들과 결합해서 똘똘 뭉쳐서 이걸 스포르마토즈마타라는 것을 만듭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때 파라스펌이 다른 종자들을 데리고 끌고 가는 거죠. 얘가 좀 더 빠르게 헤엄을 칠 수 있고 다양한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문의 저자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긴 한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 파라스펌을 포함한 정액 내부에 리소좀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라이벌 수컷, 그러니까 다른 수컷으로부터 온 정자들한테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리소좀은 내부에 다른 물질을 분해하는 분해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커필레이터리 플러그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플러그가 있는데, 수컷이랑 암컷이랑 교미를 하고 나서 수컷이 암컷의 몸 안에 젤라틴 비슷한 재질로 만든다고 하는데, 막의 역할을 하는 무언가를 남겨서 암컷이 다른 수컷이랑 교미를 못하도록, 교미를 하더라도 다른 수컷의 정자가 암컷의 몸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막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막는 거죠. 이렇게 블럭 시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거미 같은 곤충에게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어떤 거미 종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암컷의 몸 안에 자신의 성기를 떼어서 이 역할을 하도록
냅둔다고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인생에 딱 한 번 교미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한 발? 한 발 남았다. 여기서 재밌는 게 만약에 암컷 입장에서 다른 수컷이랑 교미를 하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된다면 수컷이 이런 플러그를 만들면 그거를 이내 곧 먹어버리거나 갖다 버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흔히 아시는 집에서 키우는 이쁘장한 열대어, 구피라고 부르는 물고기들 있죠. 일부 구피 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암컷과 컷이 멀수록, 그러니까 사촌지간이거나 혈연관계가 아닌 정말 생판 모르는 남남일수록 교미에 성공해서 자식을 남기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게 사람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논문에서 서술하기로는 암컷의 몸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이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온 정자들이 헤엄치는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헤엄치는 속도를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나랑 남남인 애들만 골라서 더 빠르게 헤엄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의 예시로 MHC라는 단백질이 나오는데 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종류입니다. 암컷이 분비하는 물질에 이러한 MHC 같은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는 물질들을 분비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세포들을 골라내서 그 세포들이 헤엄을 치기 어렵도록, 느려지도록 붙잡는 그러한 물질들을 분비하는 거죠. 그러면 나랑 덜 비슷하게 생긴, 최대한 남처럼 생긴 세포들은 더 빠르게 헤엄칠 수 있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유전적으로 세포 수준에서부터 최대한 건강하고 좋은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라스폰 같이 만드는데 에너지가 소비되는, 어떻게 보면 생명체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투자하는 행위인 건데 이런 것들을 아무 이유 없이 만들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여러 가지 가설들인데, 일부는 정자가 실제로 다른 수컷의 정자, 그러니까 우리 팀이 아닌 정자한테 가서 자폭을 한다, 카미카제 어택을 한다 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었고, 물리적으로 다른 팀의 정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블러킹한다, 막는다 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었고, 그런데 가미카제 어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다 할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블러킹하는 역할을 한다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의 경우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고 배틀그라운드가 그렇듯이 정자들끼리의 싸움에도 운빨이 많이 작용합니다. 무조건 빨리 달려가는 정자가 짱이냐, 아니면 무조건 강한 정자가 짱이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일단 실제로 사람만 예시로 들어봐도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여성의 몸에서 한 달에 한 번 난소를 번갈아가면서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가면서 난자가 배란이 되기 때문에 갈림길에 서는 거죠.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근데 우리는 결국엔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고 그래서 태어났다. 결론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자.